당시에 이제 허영숙 여사께서 나와서 비를 세우다가 완성되는 거 보지 못하고 이제 제가 하나 오너 스님의 친필 편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는 이정화 선생님하고 이 비 세우는 문제를 의논하는 서신입니다. 처음에는 비를 어디다 세울까 고산공원도 생각을 했었는데 친일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거부당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너 스님이 이 자리를 해주신 거죠. 이게 지금 그 가신 스님이 지금 봉선사의 제일 어른 되시는 91세 스님이신데 그분 말씀은 오너 스님하고 그분이 얘기해서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은 여기다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 비는 아마 1300 몇 자가 글자로 됩니다. 그리고 이 비를 세웠을 때 이제 그 세운 분들하고 또 신문사에 와서 조촐하게 우리가 기념도 했지만은 그때 여기 아까 버스가 세웠던 그 왼쪽이 광동학교가 거기 있던 데입니다. 그래서 이 광동학교에 가서 학생들하고 큰 기념 행사를 했는데 그때 이영근 박사도 오셔서 강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에서 설명하실 때 이 봉선사 아랫동네에다가 학교를 세웠는데 춘원 선생이 와 계셨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 교수님이 쓰실 때 그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춘원 선생님이 여기 와서 교사를 할 때 이 봉선사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6년 4월에 학교가 세워가지고 49년 11월에 저쪽으로 학교를 옮겼거든요. 근데 춘원 선생님은 46년 9월 2일에 부임해가지고 연말까지 계셨기 때문에 그 학교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분이 있을 때 학교는 이 봉선사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이제 나중에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저 위에 올라가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봉선사와 오너 스님이 아니면 춘원 선생이 사릉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에 의지해서 여기로 오셨고 우리가 버스를 타고 쭉 올라오던 길이 왕숙천이라고 합니다. 임금 왕자 달숙자. 그럼 임금이 주무시는 천이다. 그럼 누가 잤느냐? 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이 왕숙천 옆에는 14개의 조선 왕조의 능이 있습니다. 동구릉의 9이고 동유릉의 11, 그 다음에 광릉의 12, 그 다음에 사릉의 13, 그 다음에 능이 아닌 묘인데 능이 있습니다. 광해군묘. 광해군은 묘라고 하지만 능이나 마찬가지로 13능이 왕숙천 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릉이든 사릉이든 전부 왕숙천 변에 있습니다. 이것은 왕숙천이라는 것은 요 위에서 내천면에서 해서 40km를 한강으로 굴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뒤에는 이제 둘러보시면 그 각 시기별로 내용을 썼는데 이 뒤에 아마 37년으로 기억하는데 춘원 선생의 묘지명이라고 한 거 한번 보시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내 후손들이 비를 세워준다면 그거에 죽어서까지 내가 말릴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이 춘원 이광수는 조선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는 글이 적혀졌으면 좋겠다. 물론 그분이 역설적이지만은 그 글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아까 스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일부의 지난 정권 때도 그렇고 우리가 좌파 쪽 사람들은 왜 여기 불교에 이 비석에 여기 와서 이게 섰느냐 하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그분이 변호한다는 말씀도 이제 하시고 그랬습니다. 광동학원에도 그 문제는 역시 뜨거운 감자로 지금 남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너 스님은 잘 아시지만은 그 정주 고향에 팔촌간입니다. 춘원하고 팔촌간이고 춘원이 1892년 2월 1일 날 출생이고 그분은 2월 25일 날 출생이고 그 거리는 양가가 50리쯤 떨어졌었고 그럼 춘원이 어려서 상당히 집안이 어려웠을 때 함께 서당에서 글도 배웠고 그리고 일생 동안 사실
춘원보다는 문어 스님에게 춘원이 의지하고 살았고, 특히 그분이 여기 사령에 와서 머문 것도 이 봉선사에 의지하기 위해서였고, 또 그 문어 스님한테 의지하기 위해서였고, 특히 46년 2월에 이쪽 교사로 올 때는 서울에서 춘원을 타도하자는 운동이 막 벌어지고 사람들이 사령까지도 내려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의식도 있고, 그래서 마침 문어 스님이 여기다가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와서 교사를 해달라.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46년 9월 2일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오늘 가는 목표도 되어 있지만은 그냥 꽃밭에 조그만 자연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자연석에 다경향실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 봉선사 앞에 청풍루라고 이제 큰 건물이 있는데, 설법전인데, 그것은 불이 타가지고 6.25때 불타서 다시 지었는데, 그 왼쪽 끝 부분에 거기 이제 꽃밭에 거기쯤이 춘원 선생이 머무르시던 그 다경향실이죠. 향실은 돌베개 서문에서 그분이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그냥 차 마시고 경전 읽고 향불 피우고 이제 그러는 집이다. 그러니까 뭐 학교가 집이고 집이 학교죠. 그러니까 이 봉선사 건물들을 이제 개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3년 동안 했을 때니까.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그 산들, 그분이 수업이 끝나면 늘 가는 데가 그래서 이 돌백에서 쓴 일기가 18일치입니다. 9월 2일에서 9월 28일까지 18회를 썼는데, 그 18회 중에 이제 마지막에 10월 5일인가 쓴 죽은 새, 그것이 춘원을 연구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수필이죠. 그 새를 묻어주는 얘기. 그래서 그거를 그 자신의 과거를 묻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또 하나의 날짜는 알 수 없는 긴 글이 더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옥당 할머니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옥당 할머니라는 글은 바로 그 새를 묻어주고 내려오니까 세 사람이 춘원을 찾아와 가지고 있는데, 연애, 사랑에 실패한 사람, 정치에 실패한 사람, 학문에 실패한 사람, 세 사람이 장운을 구하러 왔는데, 춘원의 그 일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세 사람이 온 목적은 다 다르되 잘못 오기는 똑같이 다 잘못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때 찾아왔던 78세의 할머니와 여기 있던 할머니를 연결시켜줘서 하는데, 두 할머니가 싸우다가 결국 못 베기고 나가는 이제 그것이 그 옥당 할머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돌베개를 읽으면 9월 2일날 사릉에서 문갑이라는 아이한테 짐을 지어가지고 이제 사릉으로 왔다,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문갑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따가 광동학교 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여기 1회 졸업생에 현종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현종진입니다. 그때 1학년 학생이었고 이미 일본 군대도 갔다 와가지고 24일 지난 뒤에 이거 중학교 1학년에 들어온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춘원 선생 여기 있는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기 가서 물 길어다가 차 마시고 또 경전 읽고 상당히 그 경건한 생활을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수업을 하고, 근데 일기에 보면 수업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제일 많은 것이 이 산에 가면서 이 산속 얘기를 참 많이 썼어요. 그럼 이 등산에서 이 산등을 넘어가면 거기 가천이 있고, 또 가천을 건너서 길을 건너면 거기가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그쪽이 광릉입니다. 아시다시피 광릉은 세조대왕의 왕릉이고, 또 광릉의 원찰이 봉선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리고 여기 광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왕릉으로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그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서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의미로서 복합적인 세계문화유산 지역이고, 또 여기서는 이 봉선사는
어떤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교구가 25교구가 있는데 대한민국 맨 북쪽 교구를 25교구라고 그러는데 25교구의 본사입니다. 그래서 80여 개의 말살을 거느리고 있는데 가령 이동의 흥령사라든지 저 동두천의 자제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평의 용문사라든지 저 구람사라든지 이런 절이 다 이 봉선사에서 주관하는 절이고, 그리고 특히 서울의 봉은사가 그 선종의 갑찰이라고 하면 여기는 교종의 갑찰입니다. 교종, 그러니까 불교의 부처님의 뜻을 도달하기 위해서 좌선을 해석한다는 이게 선종이라고 한다면, 불경은 열심히 읽어야 한다는 게 이제 교종이죠. 그냥 이 교종의 갑찰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쪽 어디엔가 조그만 표석이 하나 서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승과를 봤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스님 과거요. 그래서 스님 과거를 봤다고도 그러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점이고, 특히 근현대에 와가지고는 월초 스님, 운어 스님, 월운 스님, 유명한 스님들이 이제 계시고 있습니다. 월초 스님은 동국대학을 기초를 만든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유명하고 아주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당히 틀을 가지고 있고, 저 가련동 수국사를 그분이 세운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제자로서 어른 스님이 이제 온 거죠. 그럼 어른 스님에 대한 건 아무래도 우리가 춘원이광수를 알기 위해서 어른 스님을, 운어 스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운어 스님은 고향에서 그런 동갑, 한 달도 차이가 안 난 사이였고, 운어 스님네는 상당히 부유했고, 춘원